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수학문화 이야기 장훈입니다. 오늘은 가게 크기를 실수로 재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아마도 천체를 관찰하는 중이고 이 그림은 아마 행성이 도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보시죠. 요 별을 요 수평에 대해서 요 별을 관찰하는 그리고 요것이 이제 그 별에 대한 각도가 되겠죠.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도형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요 반직선, 그 다음에 이 반직선이라 하면 한 점에서 끝없이 나가는 거죠. 반직선, 그 다음에 꼭지점, 각의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반직선 두 개를 각의 변, 꼭지점을 각의 꼭지점, 다시 말해서 반직선 두 개와 그렇죠? 출발점이 같은 이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이 도형의 이름이 각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각이라는 도형이에요. 그리고 이 각의 크기는 바로 요 각의 크기가 이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있는 피라미드를 봤다고 쳐봐요. 피라미드를 보면 이 수평에 대해서 피라미드가 얼마나 기울어졌나. 그렇죠? 이때도 두 개의 반직선과 각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거지. 어차피 두 개, 출발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각인 거죠. 이때도 물론 각의 크기는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인 정도, 그죠? 기울어진 정도가 바로 각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행성이 도는 걸 보면 일단 예를 들어서 행성이 이렇게 어떤 궤도를 타고 물론 꼭 원 궤도가 아니겠지요. 보통은 타원 궤도가 많을 텐데 이렇게 회전했을 때 요 회전하는 각, 요 선분으로 이루어지면 이건 각이라고 하는 도형은 아니죠, 사실은. 반직선일 때가 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요것은 그 반직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각의 크기에 해당하니까, 그렇죠? 이때는 회전 각의 크기, 회전의 각의 크기다. 회전한 크기를 나타낼 때도 각의 크기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각의 크기를 인류가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죠. 주로 천문학자들. 그 이분들은 태양, 지구, 여러 가지 별들의 관찰에 의해서 1년을 대략 360일로 추정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1년마다 어떤 계절이 반복이 되니까 그 반복되는 그 기간을 계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관측한 자료에 따라서 1년을 360일로 보통 추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렇죠? 달을 보고 한 달을 30일로, 달의 움직임도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대략 30일로. 그럼 1년이 30일로 보면 12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30일, 1년을 12달, 그렇죠? 달로 좀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달의 운동이. 그래서 360일로 이렇게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 도는 궤도가 황도인데 1년에 360일, 그쵸? 이렇게 360일 만에 돌아야 되니까 하루에는 1도씩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죠. 360도 한 번 회전하기 위해서 360일 동안 돌아야 되니까 하루에 1도씩 이렇게 돌아서 360일 만에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페르시아 달력 또는 바빌로니아 달력에서는 1년을 360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그 각도의 크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건 지금 360도 원 한 번 도는데 360도라고 하는 기원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옛날 그 사람들이 요 원의 반지름하고 요 현의 길이 이 두 개가 딱 같게 되는 그렇죠? 그런 정삼각형을 생각했어요. 정삼각형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정삼각형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60진법을 썼으니까 여기를 60등분한 거예요. 60등분해서 그것을 1도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실제로 아르키메데스, 히파라쿠스, 에라토스는 이제 원을 60등분해서 사용했고요. 자, 그러면 원 둘레를 할 때 이게 60도가 되니까 원은 정삼각형 6개로 치워지니까 원 하나를 360도 이렇게 사용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한답니다.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추측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일리는 있죠. 천문학적으로
태양 운동에 따라서 361, 360도로 이렇게 생각이 진화했고, 그다음 정삼각형 출발하는 안도 있고, 세 번째는 천문이나 여러 가지 실생활의 이유로 원을 2등분하기도 하고 3등분 할 필요도 있고 4등분 할 필요도 있었고 5등분, 6등분, 8등분, 9등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편리하게 원을 나눠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2등분을 하려면 오늘 각도로 말하면 180도씩 나눠야죠. 3등분 하려면 120도로 나누고 4등분 하려면 90도로 나누고 그렇게 쭉 36등분 하면 10도씩 나누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지구본 같은 데 보면 경도와 유도는 10도씩으로 되어 있죠. 그죠? 10도씩. 물론 뭐 지구본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10도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 날짜 변경선이 있잖아요. 그때는 15도씩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원을 여러 가지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장 편리한 방법이 뭐겠는가? 바로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약수를 많이 갖는 수로 원 하나를 나눠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60이면 이렇게 많은 약수가 나와요.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이게 다 가능하죠. 120이라면 이렇게 가능해요. 어우 굉장히 좋죠. 360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약수로 본다면 더 많은 약수를 가진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2520은 48개의 약수를 가져요. 제가 다 쓰질 못했지만 또 5040은 60개의 약수를 가져요. 55,440은 120개의 약수를 가져요. 이건 너무 크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 360도로 360등분을 하게 되면 약수의 개수는 24개나 돼요. 그 다음을 더 하기 위해서는 2520, 이건 좀 실생활 좀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도 약수의 개수가 많은 그나마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등분이 360등분이다. 그래서 아마 각도, 도로 각도를 잴 때는 원을 360등분 하여서 1도로 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것들은 우리가 추측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을 360등분 한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가 180이죠. 그쪽에 10개씩 이렇게 해서 90, 쭉 180, 360도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영도. 자, 그러면 이제 각을 하나 나타냅니다. 이 각의 크기는 56.12도예요. 물론 이게 딱 맞을 수는 없잖아요. 딱 60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내가 60도 근처에 갖다 놨지만 컴퓨터가 정확하게는 59.69도 이렇게 재은 거예요. 그죠? 컴퓨터가. 이렇게 각의 크기를 360도까지 여러분 재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왜 가끔 보면 55.84도 이럴 때도 있지만 55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각을 재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면 이거는 십진법 각도예요. 55.84 십진법으로 가지만 도분초 각도 그렇죠? 영어로는 DMS degree, minute, second 그래서 DMS 각도라고도 하죠. 우리는 그냥 도분초 각도 표시 55도 50분 38초 이것도 딱 떨어지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사실 엄격하게. 그럼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렇게 되죠. 55.84도에서 0.84도 0.84도를 이제 분으로 고쳐야죠. 분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1도가 60분이니까 60을 곱해요. 0.84에다. 그러면 50.64분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50분은 여기 50분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0.64분이 남았어요. 그러면 0.64분은 다시 60초를 곱하면 이제 초로 갈 수 있어요. 38.42초. 반올림하면 38. 다른 걸로 좀 옮겨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67.31도인데 0.31도는 이렇게 18.72분이 되고 다시 여기 있는 0.72분은 60을 곱해서 43.42. 그래서 반올림하면 43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분초 각도를 고치는 방법은 이런 것이죠. 그렇죠?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각의 크기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위가 없는 실수로, 그렇죠? 이거 실수한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수라는 의미죠. 사실은 자연수, 유리수,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무리수가 또 포함돼서 그거까지를 실수라 해요. 나중에는 이제 복소수도 배우시겠지만 바로 실수, 단위 없죠. 이거는 실수로 각을 표현할 필요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예요. 자, 여러분 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자, 원 크기를 이렇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죠. 이럴 때 굉장히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 둘레는 반지름의 2파이배라는 거예요. 파이는 여러분 잘 아시죠? 3.14 점점점 끝없이 나가는 그런 무리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반지름과 원둘레가 변하죠. 반지름과 원둘레가 변하는데 원둘레 나누기 반지름, 그렇죠? 반지름 한 6.28 이 값은 변하지 않아요.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 인류가 발견한 위대한 정말 멋진 일이죠. 이 원이 갖는 특징. 바로 이 6.28이 뭐예요? 지금 컴퓨터가 반올림 해놓은 거죠. 바로 엄격하게는 2파이죠. 3.14에 점점점 그 파이에 2를 곱한 숫자가 바로 이것이 근사값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2파이배인 거죠. 그럼 이해하시겠죠?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 둘레는 반지름의 2파이배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각을 하나 표현해 볼게요. 각.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만약에 이 호의 길이가 원둘레가 되면 그 각은 반지름이 얼마냐 하면 지금 4.04예요. 반지름 변화시켜 볼게요. 그럼 호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서 원둘레가 됐을 때가 원둘레 나누기 반지름 하면 2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어떤 값이 나올까요? 바로 요 값이 나오죠. 지금 4.04 요 호의 길이고 요거는 바로 반지름이에요. 그 나눈 값은 0.9. 이것은 원의 크기에 관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이 이론에 바탕을 둔 거니까. 원 둘레가 반지름의 2파이배라면 이 호는 반지름의 몇 배냐의 이 문제가 원의 크기에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센티미터 나누기 센티미터 했기 때문에 이 단위가 없어진 거예요. 2cm 4.43cm 나누기 4.73cm 하면 단위가 없어지죠. 약분되는 거니까. 그래서 0.94라고 하는 실수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 0.94를 이 각의 크기로 정하는 아이디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13. 그러니까 이제 이 각의 크기를 몇 도 하는 게 아니라 2.13 이렇게 실수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오늘 배우는 실수로 각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1일 때 요거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죠. 그러면 나누기 하면 1이죠. 이때 요 각의 크기는 1인 거예요. 만약에 2배로 가면 그렇죠?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각의 크기는 2라고 실수로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이면 아직 완전히 반원까지는 못 가죠. 왜냐하면 반원 가려면 파이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4. 요 각의 크기 4가 됩니다. 그렇죠? 또 그다음에 5. 그다음에 6 하면 제자리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제자리 못 돌아오죠. 6이면 6.28을 더 가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0.28. 자,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각의 크기를 호의 길이 나누기 반지름을 함으로써, 그렇죠? 반지름을 함으로써 각의 크기를 실수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때가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같을 때 2배, 3배, 4배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바로 파이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편리해요. 각도가 1, 2, 3, 4 요것보다는 반바퀴가 파이죠. 한 바퀴가 2파이니까. 그러면 4분의 1은 2분의 파이고 또 4분의 3은 2분의 3파이고 이와 같이
호도법으로 쓸 때는 1, 2 요거 표현도 좋지만 파이가 들어간 표현을 쓰면 훨씬 더 편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라디안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붙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뭐 60도 할 때 도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보조 단위라고 불러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사실은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0.16이 사실은 실수이기 때문에 어떨 때 이게 각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나 라디안 단위가 붙였다고 해서 이건 정식 단위는 아닌 거예요. 바로 0.61 실수인 거예요. 굳이 이 실수가 각도의 크기입니다 라고 꼭 얘기해 줘야 될 때는 라디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는 호도예요. 호로 각도의 크기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 라디안은 우리가 말하는 정식 단위라기보다는 보조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호의 길이 나누기 반지름해서 각의 크기를 실수로 잴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여기는 일단 제가 라디안을 붙여놨죠. 이게 이제 1, 그렇죠? 요 따오면 1라디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2분의 파이 라디안.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파이가 들어간 단위가 훨씬 더 우리는 더 유용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이 4분의 1 받기, 반 받기, 4분의 3 받기, 그렇죠? 또는 3분의 1 받기, 또 3분의 1 받기면 여기잖아요.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2 파이. 120도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또는 8분의 1, 그렇죠? 파이를 4등분한 거. 그럼 4분의 파이가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6분의 파이는 바로 30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30도에 해당.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호도법으로 쓸 때는 원과 관계됐을 때는 1, 2, 3 이런 이런 호도법 이걸로 써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더 편리한 것이 파이가 들어간 표현이 훨씬 더 편리하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제 파이가 들어간 이 실수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호도법으로 썼어요, 지금. 그렇죠? 호도법으로. 여기 1 안에는 파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각도를 한번 다시 써봤어요. 그렇죠? 60도, 30도, 안쪽에는 135도 이렇게 각도하고 호도하고 같이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이 43.77도는 0.76인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라디안을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이 각도하고 호도하고 이 사이 관계를 우리가 서로 계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 표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써보고 꼭 합시다. 30도는 6분의 파이죠.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좀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삼각함수 등을 공부할 때 편리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5.04도와 0.96 호도로 단위 없는 각의 크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55.04도는, 그렇죠. 원 전체가 360도니까 360분의 55.04도 하면 그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호도법일 때는 여기 360도가 아니라 전체가 2파이인 거죠. 2파이일 때 0.96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비율은 사실 서로 같아야죠. 똑같은 비율이죠. 360분의 55.04 바로 이 크기죠. 그 다음에 2파이분의 0.96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자 이거는 0.15라고 하는 비율을 가졌는데 이 비율만 구하면 거다 2파이를 곱하면 바로 어디로 가요? 호도법으로 가는 거죠. 이 0.15라고 하는 비율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도일 때는 360도 내고 호도일 때는 2파이분의 비율 계산하면 내가 필요한 대로 가요. 비율이 있으면 호도가 필요하면 곱하기 2파이 하면 되는 거고 각도가 필요하면 곱하기 360도 해야 요 단위가 따라오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바꿔보면 항상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 속에는 이 비율만 호도와 각도, 도 사이를 왔다 갔다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